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하게 생긴 글자이고요.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간체자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글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 중자입니다.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준사급으로 되어 있고 원래 글자를 보시면 이 글자는 피혈이 붓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피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자로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글자였냐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뙤약볕 아래, 태양 아래에서 뭐 일을 하든지 아무튼 서 있든지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사람이죠.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날 일자인지 아니면 가로 왈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양 밑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태양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날 일자가 자꾸만 변하게 됩니다. 아래쪽도 변하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눈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눈 목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그물 망자나 아니면 넋 사자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피혈자로 뭔가 잘못 바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골문, 금문, 뭐 전서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좀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인자도 보시면 뭐 이렇게 세 명이 돼 있다가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도 바뀌었다가 그래서 이 글자도 사실은 무리 중자랑 똑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쓰는 것은 이렇게 생겼죠. 피열자 아래에 이렇게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리 중자인데 여기 보시면 사람인이 하나, 둘, 셋 있고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고자라고 생각하고 간체자로 이렇게 간화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셋이 모여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전혀 뭐 이상한 근거가 없는 곳에서 이 간체자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그물망자나 아니면 뭐 눈목자인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나, 둘, 세 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번체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본자라고 우리 한자 사전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인이 3명, 3개. 이것도 사람인, 이건 4명이네요, 사람이. 다 동자고요. 이것도 사람, 또 내천자 비슷하지만 사람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글자이죠. 이거는 또 다른 글자가 되겠고요. 사람인이 또 3개가 됐고, 이번에는 입구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인 하나, 둘, 셋까지 하면 날 일자는 빠져도 되는 거죠. 이거는 칼도자가 3명인데 오히려 이거는 사람인의 옛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리 중자는 이렇게 이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것, 그다음에 이것 이 세 글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무리 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음이고 준사급 배정 한자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쓰는 중자입니다. 우리 중자랑 발음 비슷하게 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자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에서 쓰는 쫑 발음은 똑같고 이렇게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인 가운데 하나 있고 옆에 두 사람 있습니다. 위에는 눈목자인지 그물망자인지 넋사자인지는 좀 불분명하네요. 일본은 오히려 우리랑 같은 글자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나 아니면 짧게 슈. 학은 오이 해서 많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 중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6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이라는 글자입니다. 많은 사람의 뜻이고 불교 용어로는 모든 살아있는 물이다.
사실은 뭐 짐승부터 중생이 왔다. 그래서 원래 뜻은 짐승이다. 짐승이 여기에서 왔다. 라는 설명이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바뀌어서 짐승이 됐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우린 짐승이라고 하면 당연히 순수 우리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생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과 부적. 이것도 이 사자성어는 가끔 쓰이긴 하지만 원래 뜻을 찾아가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중은 많다는 뜻이고요. 과는 적을 과자니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원래 뜻은 그렇죠?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렇죠? 수요가 많은 것과 수요가 적은 것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전쟁이든. 그래서 의역을 해서 적은 수요로는 많은 수요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과 부적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둘이 원래부터 애초에 게임이 안 된다. 많은 수와 적은 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구난방. 이거는 오늘의 한자어의 시리즈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뜻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짓거려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구난방. 회의가 했는데 회의가 엄청나게 어지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 얘기만 해서. 그럼 그거를 조용히 하세요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중구난방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 중구난방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 어떤 변질된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구난방이 어떻게 쓰이느냐? 무언가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을 중구난방 혹은 무슨 물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중구난방은 한자 그대로 보시면 많은 수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요. 중지를 모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지를 모으다라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가운데 손가락을 예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아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중지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다음 출중하다, 발군이다, 이런 것들 군계 일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리 중에서 뛰어나게 도드라져 있다. 출중하다라고 얘기하죠. 공중. 요즘도 학생들을 보면 이 공중 화장실, 공중 전화 거의 없죠 요즘엔. 라고 하면 진짜로 공중에 떠 있는 걸 생각해요. 하지만 공적이고 대중적인 걸 생각하시면 공중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과 같은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 그렇죠? 공중전화, 그렇죠? 공중도덕 이런 게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생, 중과부적, 중구난방, 중지, 출중하다, 공중 이런 것들이 무리 중자의 활용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자는 42번째 무리 중자의 간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이 간체자가 전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타이완 쪽에서 사용하는 홍콩, 마카오, 타이완 쪽에서 사용하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여행하시면 무리 중자로 거의 대부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무리 중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혈자를 써서 사람인을 3개 이렇게 변형한 이 글자를 쓴다. 3글자가 모두 같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42번째는 무리 중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